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요즘 상권을 보다 보면 이상한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 있는데 돈은 잘 안 쓰는 곳. 겉으로 보면 유동인구도 있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주말에 아예 텅 빈 것도 아닌데 정작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안 된다. 예전 같지 않다. 사람은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대상권이 딱 그런 사례입니다. 반대로 홍대 상권은 외국인, 팬덤, 체험형 소비가 붙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어디가 좋다, 어디가 죽었다가 아니라 상권이 살아나는 구조, 이대가 왜 약해졌는지, 그리고 건물 투자자 입장에서 왜 지금 이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는지 정리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상권을 볼 때 예전 방식으로 잘 안 봅니다. 예전에는 유동인구 많냐, 메인거리냐, 학생들이 많냐, 이걸 먼저 봤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무슨 이유로 오는지, 한번 와서 얼마나 여러 번 소비하는지,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2대 상권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쇼핑하고 둘러보고 머무르고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약해졌습니다. 이대는 예전처럼 의류, 뷰티 중심 소비가 빠지고 음식 중심의 단일 구조로 재편되면서 방문은 하지만 체류와 지출이 줄어든 약한 상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단순히 망했다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상권의 구조가 바뀐 것이고 그 변화에 맞는 업종과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홍대가 살아난 이유를 원래 핫플이라서 라고 설명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홍대, 명동, 성수 같은 상권을 살린 키워드는 명확합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입. 둘째, 팬덤 소비. 셋째, 체험형 리테일입니다. 홍대는 이제 단순히 술 마시는 대학가가 아닙니다. K-팝 굿즈, 팝업 스토어, 드럭 스토어, 카페, 식당, 거리 문화, 야간 분위기까지 서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놀고, 구경하고, 사고, 먹고, 머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권은 결국 체류 시간이 길수록 소비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끼만 먹고 가는 상권보다 두세 시간 머무르면서 카페 가고 굿즈 보고 사진 찍고 쇼핑까지 이어지는 상권이 건물 입장에서는 훨씬 강합니다. 홍대가 강한 이유는 업종 하나가 잘 돼서가 아니라 소비 동선이 길고요. 홍대에 오는 목적이 여러 개이며 체류 이유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대는 예전에는 분명 강한 상권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소비, 패션, 뷰티, 학생 수요가 맞물리면서 한 시대를 대표하던 대학가 상권이었죠. 그럼 완전히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커지면서 의류, 뷰티 같은 업종이 예전만큼 오프라인에서 강하게 버티지 못했고 그 결과 이대는 쇼핑 콘텐츠가 빠진 자리를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지어지면서 음식점 위주 업종이 채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음식점이 많아지면 일단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먹고 바로 나가면 객단가도 제한되고 체류 시간도 짧고 상권 간 연결도 약해집니다. 홍대는 놀고 머무는 구조, 이대는 밥 먹고 나가는 구조에 가까워진 겁니다. 실제로 이대역 승하차 인원이 2015년 대비 2025년에 약 28.7% 감소했고 신촌 2대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5.1%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인구가 많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오느냐, 왜 오느냐, 얼마나 머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이대는 끝난 거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약해졌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가격이
조정됐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공실이 많다는 건 분명 리스크지만 동시에 진입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물 투자자는 여기서 임대료만 볼 게 아니라 매입 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리모델링 여지가 있는지, MD를 다시 짤 수 있는지, 코너 입지인지, 동선이 살아있는 자리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즉, 이대는 지금 아무거나 사도 되는 상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고르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상권이 강할 때는 좋은 건물도 비싸고 애매한 건물도 비쌉니다. 반대로 상권이 꺾인 구간에서는 좋은 자리까지 같이 싸질 때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바로 그 틈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대를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뭘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메인 동선과 체류 동선이 겹치는가입니다. 그냥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걷고 멈추고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 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리모델링과 업종 재편이 가능한가입니다. 예전 의류 상권, 감성 그대로 가면 어렵습니다. 이제는 F&B, 생활 서비스, 소형 클리닉, 학원, 테이크아웃, 디저트, 편집형 매장처럼 일상 수요와 회전율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한 업종 의존도가 높은 건 피해야 합니다. 상권이 약한 곳일수록 업종 편중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요. 음식만 남거나 특정 업종만 몰리면 임대료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호재보다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대학 가니까 언젠가 살아나겠지. 이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상권들은 예전 업종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성수가 공장에서 팝업과 브랜드 상권으로 바뀌고 익선동이 한옥 콘텐츠 상권이 된 것처럼 이대도 과거 복귀보다 새 구조 전환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자뿐 아니라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대에서 어려운 이유는 내 가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권 전체 구조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대에서는 유행성 강한 업종보다 반복 방문, 짧고 빠른 결제, 생활 밀착형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과 인근, 거주민, 병원, 방문객, 학원 수요처럼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수요를 잡는 업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홍대처럼 팬덤, 외국인, 체험형, 소비가 강한 곳은 같은 F&B라도 맛만 좋은 가게보다 사진 찍을 이유, 스토리와 분위기, 재방문 동기가 있는 곳이 더 강합니다. 즉, 장사는 이제 좋은 자리 하나만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상권 구조와 내 업종이 맞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대가 살아난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외국인, 팬덤, 체험형 소비가 결합된 체류형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대가 약해진 이유도 단순히 상권이 망해서가 아니라 쇼핑 컨텐츠가 빠지고 식사 중심 회전형 구조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이 오히려 가격 조정 이후에 기회를 찾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건물이나 보는 게 아니라 동선, 체류, 리모델링 가능성, 업종 재편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결국 지금은 상권 이름만 보고 투자할 때가 아니라 소비 구조를 보고 투자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홍대 상권, 이대 상권, 건물 투자 포인트를 현장감 있게 계속 풀어드릴 테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홍대 안에서도 어디는 더 강하고 어디는 조심해야 하는지 블록별로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